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비교적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나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아주 오래된 위장병, 정말로 심각한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의외로 쉬운 그 치료 원리가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위장은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느 다른 채널이나 뭐 다른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좀 차별화가 될 텐데요. 저는 순전히 저희 그 약국에서 상담하면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그렇죠. 그 경과를 관찰해서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배우거나 어떤 다른 전문 서적에서 그 본 것보다 좀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위장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식사를 한 다음에 누구랑 다투어 보신 적 있으세요? 화가 난 적 있으세요? 바로 여기가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요, 반드시 밥을 먹고 나서 한 30분에서 3, 4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하고 조금 움직이고 산책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책상에 앉으면 글쎄요, 10대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20대만 넘어가도 길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장기 레이스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이 몸에 탈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장은 머리를 쓰는 것하고 반대의 신경작용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화가 나거나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위장으로 갈 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와 장이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위장을 관장하는 그 신경은, 자율신경은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신경은 교감 신경이에요. 친구들이랑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뭐 즐거운 대화를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인데요. 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항상 시소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장은 참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요, 거의 20년 동안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분은 정말로 대단한 큰 성공을 거두신 그런 그 분야에서 최고 1인자에 해당되는 자리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셨는데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더라고요. 그동안 그 몸이 이제 좀 사인을 보냈을 텐데 이분이 눈치를 못 챈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미루고 참고 견디고 의지로 이렇게 자기 몸을 제압하면서 그러면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몸의 모든 것이 스톱돼 버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위장이었어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위장이. 여러분, 우리가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킨다고 하면 이 생명 활동의 첫 단추부터 벌써 끝나버린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이 위장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실험용 쥐를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그 위장의 영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쥐를 이게 거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쥐가 계속 죽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얼마간 호적거리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쥐를 해부해서 안에 위장 상태를 보니까 거의 위장이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그 짧은 순간 안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장기가 위장이더라는 거죠.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위장을 혹사하고 사나요? 이것은 뭐 남 얘기도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았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요, 여러분 처음에 조금 속이 안 좋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위장병이 생겼거나 뭐 역류성 식도염 또 뭐
위궤양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아니면 만성적인 소화불량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약을 먹게 되는데 대부분 처음에 처방약이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만성적으로 정말 오래돼서 그 어떤 약도 듣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병원약을 아주 장기적으로 복용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병원약부터 끊으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병원약은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약사니까 약을 잘 알잖아요. 이 약은 병원에서 쓰는 약은 속효성이 있어요. 속쓰림 약도 마찬가지고 위궤양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거의 모든 약의 최고 장점이 먹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게 유명한 그러니까는 전문 용어로 있잖아요. 그냥 어떤 위장약이든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항콜린성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콜린이라는 거는 신경전달 물질을 말하거든요. 신경전달 물질을 저항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위와 장을 움직이는 신경전달 물질을 오히려 억제를 시켜버려가지고 더 위, 장 기능이 저하되는 그런 부작용인 거예요. 본래 뭐 예를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과다증이 있다. 그러면 그 위산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면 나아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나치게 계속해서 그 약에 의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위산이 우리 몸에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생리 물질이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위 자체가 기능이 저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계속해서 없애버리고 하다 보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그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거의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도요, 적당한 산이 있어서 그 산으로 소화액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그게 깨끗하게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산을 차단을 시키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 속을 떠돌아다녀서 혈독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미처 다 챙길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병원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먹을 때만 그렇고 안 먹으면 도로 그렇다가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특단의 조치, 다른 방법으로 바꾸셔야지 계속해서 그 약에 의지를 하면 오히려 그 약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위장약 중에 위하고 장 기능을 촉진시키는 어떤 약 중에요. 여러분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도파민을 건드려가지고 세상에 파킨슨 병을 일으키는 위장약도 있어요.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약은 좋은 거 아니고 제가 약사로서 직업활동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제 나름대로 좀 심하게 말하면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약을 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약을. 짧게 먹는 사람은 괜찮은데 만성적인 이런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현대 질환이 다 만성 질환 아닌가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장약 이런 거 전부 다 뭐 끝도 없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약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약이 가진 그 독성에 사람들이 노출되는 그런 거를 제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막상 딱히 시원한 어떤 대안도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제가 지켜보는 것이 참 저한테 고통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바람에 이제 제가 그 약을 대신해서 뭔가 그 사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많이 모색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런 진약사 톡도 하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저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그 연구 결과를 쌓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하여튼 이 처방약은 위산 억제제든지 위장관 운동 조절제든지 제산제 같은 거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것은 짧게 써야 되지 길게 만성적으로 쓰면 오히려 훨씬 더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렸어요. 원인은 스트레스거든요. 원인은 스트레스. 아무리 우리가 위장이 약한 사람도요, 다 그것이 생명을 위한 첫 단추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서 첫 단추기 때문에 본래 타고나기를 위장이 약한 사람도 그냥 살살 잘 다루면 자기의 그 능력 안에서는 자기 생명을 유지할 만큼 이 위장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켰든지 그렇죠. 환경이 주는 어떤 그런 강한 스트레스에 오래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이제 그 한계를 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제일 첫걸음은 있잖아요. 항스트레스예요. 항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어떤 그런 과로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일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그렇죠. 뭐 때문에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가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또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라도 그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법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장 보편화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그 운동 중에서도 위장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예요.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걷다가 뛰다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그 위장병이 심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면 걷다가 뛰다가가 아니라 아주 계속 뛰어도 돼요. 그런데 너무 기력이 없거나 일단 50대 이상 나이를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저는 나이 40대에 벌써 무릎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뛸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 지금은 잘 뛰거든요. 어쨌든 걷다가 뛰다가, 그때 뛴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걷는 속도로 뛰는 것도 걷기에 들어가요.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그런 거를 자기 나름대로 한번 처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운동이라는 것, 우리가 근력을 쓰고 심장 펌프질을 좀 하는 그 자체가 있잖아요. 신기하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어떤 그 해독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어요. 촉진하는 그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건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걸으면 방귀 나오는 거 아시죠? 좀 민망할 정도로 방귀가 나오는데요. 이 걷다가 뛰다가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 위장관 근육도 같이 움직여요. 신기하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뱃속에 멈춰있던 가스가 빠지고요. 오래 운전을 하시는 분들, 전에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구두방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그 조그만한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긴 그 네모난 공간 안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분 직업이었는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당연히 디스크 오고요. 허리 관절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장 질환이 올 수 있어요. 이게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이게 앉아 있는 것이 거의 죽음의 자세라고 말을 하는데요. 앉아 있으면 장이 운동을 안 하고 그 장 속에 독성 물질이 가만히 고여 있어 가지고요. 대장암 발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대장암만 생기겠어요. 위암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일수록 꼭 하루에 시간을 한 40분 정도는 별도로 할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걷기를 하세요. 걷다가 뛰다가. 이런 운동을 매일매일 있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면 그것만 해도 위장관 자체를 움직이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꽉 막혀있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몸속의 해독 메커니즘을 이렇게 가동시킨다라는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말해서 효과를 봤고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적용 가능해요. 그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걸로는요, 놀랍게도 여러분 비타민C랑 오메가3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비타민C하고 오메가3는 사실 일반인들 상식으로 봤을 때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비타민C를 먹어? 그거 위 빵꾸 나는 거 아니야? 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떤 약사님들도
자기 약국에 비타민C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이거 많이 먹으면 위장 큰일 난다고 꼭 하루에 식후에 하나만 드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약사님들이 많대요. 그런 분들이요, 비타민C에 대한 그 전문적인 식견이 하나도 없으신 거고, 그 비타민C에 대해서는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C가 위장병에 그렇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레몬즙으로 위장병을 고친다라는 얘기? 그 레몬즙보다도 훨씬 더 좋고 쉽게 고치는 것이 비타민C인데요. 적당한 산도가 있잖아요. 비타민C는 산으로 치자면 강산이 아니라 완전히 약산이에요. 우리 위장에 본래 있는 그 위산 있잖아요. 그게 강산이거든요. 그 강한 산보다 훨씬 약한 산이라서 위장을 해하지 않는데요. 단 이걸 처음에 먹을 때는 1000ml짜리 알약이 우리 몸에 생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식후나 식사 중간에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 3일만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용을 해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공복에 먹어도 약간 미지근한 물로 마시기만 하면, 너무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마시기만 해도 그것이 오히려 위액을 분비시키고, 그죠? 적당하게 위액이 나와야 소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위 운동을 촉진시키는 훌륭한 위장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C는 위장약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비타민C를 하루에 최소한 6알 위장병 치료 목적으로 한 6000ml 정도를요, 식사 때마다 2알씩 먹는 거 2000ml씩. 지금 제 제품으로는 분말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비타민C는 정말 값싸고, 또 위장병을 고치려고 비타민C를 먹다 보면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어서 간도 좋아지고, 또 혈액도 맑아지고, 또 혈관이 좋아져서 여러분 피부에 잡티가 없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비타민C가 또 콜라겐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促진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 올라가는데, 그것이 단지 피부 탄력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는 웬만하면 하루에 1만 ml, 1000ml짜리 10알 정도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믿음이 닿는 대로 한번 결심해 보시고 위장병 치료에 비타민C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오메가3 말씀드렸잖아요. 오메가3, 위장이 약한 사람이 오메가3를 어떻게 먹어? 그거 소화 안 되는 기름이잖아. 그리고 먹으면 생선 비린내 올라오고, 그 식물성이라면 모를까, 오메가3 나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랬는데요. 이 오메가3가 놀랍게도 위장병을 고쳐요.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메가3는 혈전을 없애고요, 피를 맑게 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뇌 영양제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어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피가 걸쭉하니까, 또 심장병에 있는 사람들, 또 혈관이 어디 막혔거나 집안 유전적으로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 오메가3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메가3를 하루에 캡슐 한 1000ml짜리 이상 되는 캡슐,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인 EPA, DHA 그 합이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이상 되는 제품으로 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잡기름이 더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 잡기름 때문에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도가 중요한데 RTG 타입으로 드셔야 돼요. RTG. 그거는 제가 또 다른 오메가3 영상,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좋은 오메가3. 오메가3는 조금 값이 나가는 거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 오메가3는 싼 거 드시면 안 되고요. 또 집에서 뭐 들기름 이런 걸로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오메가3를 먹으면 위장병이 사라져요. 바로 사라져요. 얼마나 효과가 빠르냐면요,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항상 어딘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명시 바로 아래에 있잖아요. 배꼽 위에. 이게 상복부라고 하는데, 이 상복부가 항상 요만큼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복부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오메가3가 위장병을 고쳐요. 만약에 오메가3의 생선 비린내, 거의 비린내가 안 나는 제품인데도 너무 예민하게 그 냄새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식사 바로 전에 오메가3부터 먹으면 돼요. 오메가3 먹고 바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이랑 섞여서 이것이 생선 기름이니까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먹게 되면 별로 그 비린내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오메가3 섭취 가능한데, 위장병을 고치려고 할 때는요, 하루에 1000ml나 1200ml 짜리 캡슐로 되어 있는 거 3알 정도는 드셔야 되더라고요. 그걸 3알, 하루에 3알. 저는 이번에 제가 그 항암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1차 항암을 했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위장이 다 큰일 나게 되었어요. 그게 병원에서 쓰는 항암제도 항암제지만 그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한테 주었던 그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그 주사가요, 저한테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위장이 완전 걸레처럼 제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3를 제가 하루에 6알도 먹었었는데요. 먹는 즉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그거를 한 일주일 이상 하루에 6알 정도를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메가3 대량요법을 한번 며칠씩 해보세요. 오메가3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은 소화효소제를 같이 먹는 거 좋은 방법이거든요. 제 제품으로 효모 제품을 같이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 효모가 소화효소가 상당 부분 들어있고, 그 자체가 또 아미노산이나 베타글루칸이나 이렇게 영양 성분을 같이 함유하고 있어서 위장이 약해서 체중 감소까지도 온 사람이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효모 자체가 주는 그 입맛을 촉진해주는 효과, 또 소화효소로서 소화를 촉진해주는 그런 효과에다가 오메가3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작용까지 있으니까, 또 오메가3가 들어와서 손상되어 있는 위 점막을 회복시키고요. 이게 또 피를 좋게 하다 보니까 2차적으로 그 위장에 공급되는 혈액을 좋게 해서 자연 치유력을 올리는 그런 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오메가3 그 효과를 찾아낸 것은 요 근래에 제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에서도 오메가3로 위장병을 고친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치료 효과가 제가 제 나름대로 검증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그거 있고요.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 정말 난치성 위장병인 사람은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을 먹어보세요. 이 생기산이 화병약이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위장병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라는 것이 결국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자말로 화고요. 생기산이 화병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제가 만든 생기산을 먹고 가슴이 시원해진다, 혹은 짜증이 안 난다, 기분이 좋아진다, 갑자기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얼마 만에 편안하게 자기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생기산이 가진 신기한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고요. 또 생기산은 급체를 풀어주는 약이기 때문에 강력한 혈액순환제예요. 여기 막혀 있는 거를 내려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온 환자들 중에 제가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분, 물 한 모금을 못 넘길 정도로 위장병이 심한 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위장병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하여튼 물도 못 삼키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수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데, 그분이 생기산을 먹고 물을 잘 드시게 되었다는 것, 음식도 잘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생기산은 하여튼 좀 신기한 약인 것 같아요. 대단한 혈액순환제. 하여튼 혈액순환이면서 화를 풀어주기만 해도 위장병이 낫더라. 생기산은 그 한방 생약으로 되어 있는 약이지만 그 안에 어디에도 위장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딱히 시원한 약재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의 유명한 그 위장 담적 치료 전문 그 한의원 있더라고요. 한방병원. 그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된다는 분들 제 생기산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치료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제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제 이야기 오늘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아주 크게 탈이 나셨다면 전방위적으로 이런 방법 써보시고요. 아직 약하기는 하지만 탈락이 전이다 하면 미리미리 스트레스 관리하셔서 건강한 위장,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